1980년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서 태어났던 조승우. 강남이 워낙 부자들만 사는 곳이다 보니 조승우 역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았지만 어머니 누나와 함께 셋이서 좁은 단칸방에 살았죠. 사실 조승우의 아버지는 록가수로 꽤나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는데요. 데뷔와 함께 공개한 정규 1집이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뜨리며 조승우가 태어나기 1년 전인 1979년 TBC 동양방송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렇게 9집 앨범까지 발매하며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지만 그와 함께 운영했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며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맛보는 쓰디쓴 패배에 시리에 빠져 결국 조승우가 3살 때 이혼을 하고 홀로 미국으로 떠버리죠. 그렇게 갑자기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조승우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는 어린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의상실, 화장품 가게, 커피숍, 음식점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투잡 쓰리잡을 뛰었고 이는 조승우를 빠르게 어른으로 성장시켰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승우의 마음은 유복했습니다. 조승우는 크리스천이었던 누나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하죠. 엄마가 어딜 가셨는데 밤늦도록 안 돌아오시면 위험하니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누나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기도하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외로움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승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세는 더욱 기울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더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문지를 오려서 10,000원이라고 쓴 후 몇십 장을 어머니의 지갑에 넣어드리기도 했죠. 이때 조승우는 이미 자신이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의 가장은 나라는 생각을 했죠. 어머니와 누나, 연약한 두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집안의 평화를 기도하며 감히 꿈꿀 여유조차 없었던 조승우.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기에도 바빴던 이 시기에 꿈은 사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3학년 무렵 개원여고 뮤지컬학과 진학에 성공한 누나가 본인의 공연에 동생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뮤지컬은 조승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누나가 출연한 뮤지컬의 이름은 바로 돈키호테. 지금은 맨 오브 라만차라고 불리는 이 뮤지컬은 꿈과 신념이 가득 찼던 나이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가 조승우의 심금을 울리게 되죠. 꿈과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 사실 뮤지컬을 볼 당시만 해도 조승우는 꿈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도 꿈과 신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이 대사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고 하죠. 이 대사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또다시 기도를 하나 하게 됩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 꼭 저 배역으로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지고 누나의 뒤를 따라 개원여고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조승우. 갖고 싶었던 뮤지컬 CD와 자료를 위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사장에서 소위 노가다를 뛰었고 그날 받은 노동일당으로 뮤지컬 자료를 구입하면서까지 뮤지컬에 몰두했죠. 이렇게 모은 뮤지컬 관련 자료만 책장 한 칸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자신의 방을 이중 유리창으로 바꾸고 청계천에서 석고로 된 계란판을 사다가 방 사면에 모두 붙여 자신이 구한 뮤지컬 음악 자료를 가지고 매일매일 노래 연습을 했죠. 그 외에도 조승우의 유일한 취미가 대학로 가기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소극장 뮤지컬을 공부 삼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열정과 오랜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걸까요? 당시 개원여고의 선생님이자 뮤지컬 1세대 레전드였던 남경읍은 이런 조승우를 매우 아끼고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승우가 고등학교 1학년 땐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매일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더니 2학년이 끝날 무렵엔 노래와 연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며 주변 배우들에게 대단한 제자가 있다며 조승우 자랑을 엄청 했죠. 그렇게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며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는 데 성공합니다.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우며 실력을 갈고 닦던 어느 날 교수님이 그에게 영화의 오디션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그 영화의 감독은 대한민국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임권택 감독이었죠.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오디션이었지만 정작 조승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영화나 드라마 배우가 아닌 뮤지컬 배우만을 꿈꿔왔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권유인 만큼 무시할 수 없었고 대신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낡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대충 찍어준 사진 몇 장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오디션에 사진을 제출하는 배우들은 자신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깔끔하고 심플한 화보 느낌의 사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조승우는 쉽게 말해서 대충 핸드폰으로 찍은 셀카 몇 장을 보낸 거나 다름없었죠. 당연히 이런 성의 없는 프로필은 가차없이 탈락돼야 맞는데 역시 될 놈은 되는 걸까요? 당시 너무나도 어이없었던 임권택 감독은 이놈 얼굴 좀 보자 라며 조승우를 불렀죠. 그렇게 오디션장에 도착한 조승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쫄 법도 한데 긴장하기는커녕 당당했죠. 결국 임권택 감독은 이런 배짱 있는 조승우의 모습에 반해 그를 무려 주인공 자리에 캐스팅하게 됩니다. 이때 오디션 경쟁률은 무려 1000대 1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했던 조승우가 크게 될 대목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렇게 2000년 춘향전의 이몽룡으로 스크린 데뷔에 성공하고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까지 초청받으며 세간의 주목과 함께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조승우에게는 탄탄대로가 놓일 것 같았으나
오히려 조승우는 이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걱정이 많았던 시기라고 하죠. 애초에 자신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교수님의 지시에 이끌려 생각지도 못한 영화 배우가 됐으니 정체성에 혼란이 올 법도 했습니다. 게다가 난생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 지금 자기가 제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또 생각도 못해본 배드신까지 있었으니 촬영 때마다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고민 끝에 영화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잡기 위해 숱한 영화 드라마 출연 제의를 거부하고 다시 뮤지컬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형제, 명성황후, 지하철 1호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카르멘, 지킬 앤 하이드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점점 이름을 알려갔고 뛰어난 노래 실력과 특히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으로 결국 뮤지컬 대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뮤지컬계에 떠오르는 신인으로 자리잡습니다. 또 동시에 영화 아미지몽, 와니와 준하, 후아유, H, 클래식, 하류 인생에 출연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다 2005년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 조승우를 각인시킨 영화 마라톤에 출연하게 됩니다. 마라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마라토너의 실화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휴먼 드라마로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긴 영화였죠.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부짜리 다리.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부짜리 다리. 안녕하세요. 소쿠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이 영화에서 조승우는 가장 연기하기 어렵다는 자폐증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진짜 그가 자폐증이 있는 줄 알았다며 극찬했는데요. 그 결과 각종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과 인기상을 휩쓸었고 더불어 영화가 흥행하기까지 하며 영화계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이름을 날렸죠. 뮤지컬과 영화 모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며 이제는 돈이나 다른 것을 찾아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도 됐지만 그럼에도 조승우에게는 여전히 뮤지컬뿐이었습니다. 마라톤의 성공으로 숱하게 들어오는 영화 드라마의 러브콜을 전부 거절하고 뮤지컬 헤드윅과 지킬 앤 하이드를 선택하며 레전드로 등극한 것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뮤지컬을 알리는 데까지 성공하죠. 그리고 2006년 지금 조승우의 명성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영화 타짜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조승우는 도박사에게 당해 돈을 잃어버리는 호구에서 최고의 도박사가 되는 김곤 역을 맡았는데 같이 출연한 베테랑 선배인 김혜수 배우는 촬영을 하다가 조승우의 연기를 보고 넋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때 그가 고작 26살밖에 되지 않은 신출내기였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당하는 순박한 소년의 모습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한 영화에서 보여줬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26살에 이런 연기를 펼치는 배우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결국 타짜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로 등극하며 조승우를 라이징 스타가 아닌 대배우의 자리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꿈이 없던 자신에게 꿈을 심어준 최고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아니 돈키호테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죠.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뮤지컬인 만큼 그런 뮤지컬에 주연으로 출연한다는 건 굉장한 각오가 필요했는데요. 제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당당하게 주연으로서 맡은 바를 열심히 수행하며 결국 뮤지컬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뮤지컬 배우 조승우 그리고 영화 배우 조승우에게는 탄탄대로의 길이 놓이게 됐죠. 이후 영화 내부자들, 드라마 비밀의 숲 등 수많은 작품에서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기며 명불허전 레전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영화, 드라마, 뮤지컬 가리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출연해 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형의 주연을 맡기도 했는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하차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연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오페라의 유령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감동시켜주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어져 버린 조승우.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찾아내며 현재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배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소년부터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해탈한 노인, 감정 하나 없는 냉철한 검사까지 그가 표현할 수 없는 배역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죠. 사실 이에 대해 조승우는 어린 시절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외롭기도 하고 아버지가 있는 집이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배우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감정을 진하게 드러내야 하는 장면에서는 그런 거를 태우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아픔까지 자신의 꿈을 위해 활용하며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레전드 배우 조승우. 과연 그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해줄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